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는데요. 운이 안 좋으면 정말 되는 일이 없을까?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릴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운이 진짜 안 좋다. 뭐 내가 삼재에 걸렸다느니 아니면 안 좋은 대운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되는 일이 없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따져보면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 주 시청자들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는데요. 자녀분들의 예를 들어도 좋고, 지금 하는 말들이 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에 있는 사람들 혹은 30대 초반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손가락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손가락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요 가운데 손가락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요. 예전에 꼬맸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시가 나요. 이게 자세히 보면 카메라가 아주 좋으면 이게 이제 잘 보일 텐데, 제 손가락이 어떻게 됐냐면 이쪽으로 완전히 날아갔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요. 제가 20대에 뭐 이것저것 배우다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나이가 차니까, 그때 나이가 제가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하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이렇게 한번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걸 이제 그 시장 같은 데 지나가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정육점을 보고, 저기서 내가 일을 하면, 저 정육 일을 하면 앞으로 전망도 좋을 것 같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해서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식유업자들이 돈 많이 벌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비교적 인기 있는 직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육점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겠다고 정육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고기를 썰다가 썰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래서 그때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 드신 그 노부부가 삼겹살 사겠다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썰다가 막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거 보고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손가락이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단 2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나간 것은 저에게는 좀 큰 타격이었는데요. 신경이 죽었어요. 가운데 손가락이. 그 의사가 이제 꼬매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 그러면서 신경을 살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신경이 죽으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기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 나와서 막 기타 치고 그러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타를 좀 치고 있었거든요. 아주 고급 수준은 아니었지만 중급 수준 정도 되는 기타 실력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손가락을 안 다쳤으면 아마 기타를 꾸준히 쳤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나와서 가끔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을 텐데, 이 손가락을 다치면서 이게 신경이 죽으니까 코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딱 잡으면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20대에 이렇게 정육점 가가지고 이 손가락 다치고 이랬을 때 운이 없어서 다쳤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운이 없어서 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작은 사건 말고, 내가 무슨, 저처럼 이렇게, 뭐, 정육점 가서 일 배우다가 손가락이 날아갔다든가, 손가락을 다쳤다든가, 이런 작은 사건 말고, 좀 길게 봐가지고, 사람들이, 아, 나는 20대를 잘 못 보냈다. 효과적으로 잘 못 보냈다든가, 아니면 뭐 30대를 잘 못 보냈다든가, 20대에 운이 없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선 생각할 때에는요, 20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주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우리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이가 이제 20살 정도 됐잖아요. 그때는 제일 에너지도 넘칠 때고 건강할 때고, 그러니까 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딱 붙잡고, 야, 너 어디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갖고,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 그 아는 사람한테 잘 부탁하면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마 마련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일을 배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삼촌이 저기 을지로 5가의 방산시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너 그런 데 가서 그 일 배우면 나중에 네가 사장이 돼갖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지금 삼촌 봐라,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힘들더라도 일을 배우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당수의 그 젊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크거든요. 꿈이 크니까 그 자기가 딱 봤을 때 좀 화려하지 못하고, 좀 봤을 때 너무 힘들 것 같다, 아니면은 그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현재 월급도 적고 하는 일도 뭐 육체노동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좋은 직업이에요.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여학생이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같이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그런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 결국은 등수로 나누는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좋은 순대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해갖고 점수를 매겨갖고 차례대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0인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100이다. 그러면 결국 경쟁을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경쟁이라는 게 뻔하죠. 뭐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느냐, 뭐 영어는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든가, 아니면 가수가 되고 싶다든가, 뭐 이런 연예인이 되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상당히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 조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PD가 되고 싶대요. 방송국 PD가. 그리고 걔 누나도 서울대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둘째 누나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2명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걔 언니는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유학을 가가지고 삼성 장학생으로 뽑혀갖고 지금 몇 년째 그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카 같은 경우에는, 여자 조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공부예요. 그래서 원래 우수했고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전교 1등은 맡아서 하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삼성 장학생으로 뽑혀갖고 외국에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되면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럼 걔 꿈이 뭐냐? 교수 되는 거. 교수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일자리 같은 걸 이렇게 딱 봤을 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고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고, 그러면 우수한 순서대로 우수한 순서대로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가 된다 그랬을 때에도 제 조카처럼 그렇게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만 하는 그 조카도
교수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자기 선배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보면은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외국 유학 갔다 오고 하나같이 물어보면은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대에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우선 운이 나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 수준에 맞는 쪽은 쳐다보질 않아요. 나보다 더 높은 쪽 그런 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아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젊었을 때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노처녀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결혼을 하기 힘들 정도의 노처녀가 됐을 때 그때에 돼서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더 결혼하기가 힘든 거죠.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운이 안 좋으면 정말로 되는 일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운도 운이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소개글도 많이 읽어봤고 그리고 자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그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공통된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학교를 끝까지 안 다녀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딱 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학교가. 왜냐하면 나는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가고 싶은데 그거보다 지금 못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든가 아니면 인서울 대학에 다니고 싶은데 지금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 현실이 자기는 도저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게 1학년 다니다가 학과에 전념하지 않고 재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수를 해. 재수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고 이런 식으로 특징이 뭐냐면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자꾸 그만둬. 뭐 재수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한테는 그 학교가 자기한테 맞는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학교보다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학교 다니다가 막 그만두고 뭐 재수하고 막 이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성공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그 학교를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크게 변하질 않아요. 뭐 지방대학교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대학교 가고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잘해봤자 인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특징이 현실 생활에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위만 쳐다봐. 자기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위만 쳐다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옮길 생각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20대가 꼬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대가 꼬여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딱 지나간 다음에 한 40 정도 돼가지고 아 내가 20대에 뭐 학교 가다가 뭐 그만두고 뭐 재수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끝이 안 좋았는데 이때 나의 대운이 그러면 안 좋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대운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자기 주제 파악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최고로 좋은 대학이다 이런 생각을 딱 갖고
현실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만족하면서 자기가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니까 마음은 지금 붕 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결국 이런 데밖에 오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또 부모들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막 유학도 보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재수한다 뭐 한다 막 이러다가 또 유학도 가고 막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대 그렇게 보내봤자 결국 사회라는 것은 냉정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대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보냈으면 사회에 막상 딱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더라도 만족하기가 어렵고 결국 장사를 배워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20대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열심히 장사를 이제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 30대 초반에 막 사장님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될 나이가 됐고 그랬는데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운이 안 풀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주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현실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너무 자식들을 밀어주지 마세요. 밀어주더라도 적당히 밀어줘야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딱 가가지고 엄마 나 재수할래. 그러면 그래 해라 그러면서 그 재수 비용 다 대주고 학교 다니다가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뭐 다른 거 할래. 그럼 그거 해라 하고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걸 못 느끼고요. 책임감 같은 걸 못 느끼고 미안한 줄도 몰라요. 그게 부모가 너무 밀어줘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사람들도 불만이 많은 게 그 시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도 많거든요. 여자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시부모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다 해줬거든. 어릴 때부터 애 학교 다니고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가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엄마 돈으로 다 해주고 결혼할 때에도 그 자식이 돈 벌어서 갔겠어요?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어요? 전부 다 엄마가 다 집도 사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엄마가 다 해줬는데 그 입김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딱 봐가지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한마디 하지?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야. 자식을 갖다가 너무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되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70년대에 학교 딱 졸업해가지고 학교가 그때 이제 한 반에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한 반이 70명이었다. 그러면 한 10등 정도까지는 머리 쓰는 직업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대학에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공부 머리는 별로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공장에 가. 공부 못하면 공장에 가서 기술 배워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아니면 장사를 배우든가.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그러면 요즘 같은 때에는 한 반에 학생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고등학교가. 한 30명 정도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5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 공부가 좀 있다, 공부머리가 좀 된다고 치고, 그 사람은 이제 학교도 보내고, 뭐 그러면서, 대학도 보내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나머지 25명은 어떠냐? 몸으로 때우는 직업. 그러니까, 5명은 머리 쓰는 직업, 나머지 25명은 몸으로 때우는 직업.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못 사냐? 천만의 말씀. 공부하는 머리하고 돈 버는 머리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불경기잖아요. 엄청 불경기인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을지로 5가의 방산시장 주변이거든요. 방산시장이 뭐냐면 무슨 포장재 같은 거 파는 거예요. 뭐 비닐이라든가 뭐 벽지, 바닥재 그리고 무슨 어떤 물건을 팔려면 거기에 포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포장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취급하는 데가 방산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오피스텔에 그 말씀드린 이런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쪽 업종만 뭐 특별히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부자들 엄청 많습니다. 알부자들 엄청 많아요. 뭐 서울에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고 벤츠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쬐끄만 점포 하나 놓고서는 거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갈 때 보면은 참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 매출이 얼마냐? 몇 천이에요, 몇 천. 몇 천. 그 중에서 50% 이상 남는다고 봐야 돼. 한 60, 70% 정도는 남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번다. 그럼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아니라 막 2,000만 원, 3,000만 원씩 벌고, 그리고 일도 안 해요. 그냥 직원 한 명 거기 앉혀놓고 자기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사람들이 다 잘 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공부를 잘했느냐? 아니에요. 공부 못했어요. 공부 못해갖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게 없으니까 와서 이런 데에 와가지고 장사 배운 거예요. 장사 배우다가 이제 이게 장사라는 게 뭐겠어요? 맨날 그 무거운 거 들고 날르는 거예요. 무슨 핸드카 같은 데에다가 그 박스 같은 거 비닐 박스로 넣고 맨날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상하차 하고 차에다가 싣고 뭐 이런 게 일들이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장사하고, 그래서 사장님 소리 듣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뭐 40대 50대 된 사람들 알부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안 풀린다 그랬을 때에는 제 생각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에는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뭐 이거 배운다 저거 배운다 막 뭐 외국 유학 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상 사회에 딱 나가보니까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맨 밑바닥서부터 배우는 거야. 월급 쬐끔 받으면서, 쥐꼬리만치 받으면서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년 정도만 그렇게 일해도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운이 안 좋으면 되는 일도 없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제인데, 제 경험상 봤을 때에는 이것을 꼭 사주 탓만 할 게 아니다. 내 운 탓만 할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사주 분석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막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럼 좋은 말만 하면 상대방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안 좋더라도 안 좋은 대로 일단 그걸 정확하게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모른다, 그냥 좋은 말만 들었다 그랬을 때에는 현명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 분석을 받을 때 좀 기분 나쁘더라도 그게 나쁘잖아요, 내용이. 그렇더라도 그걸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주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꼭 결과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좋은 말만 듣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인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원인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좋은 대학이라는 건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들어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매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하는 머리하고 장사하는 머리하고 돈 버는 머리하고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창의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봤자 정년도 못 채우고 나오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아시고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스스로 현실 파악을 하게끔 하느냐. 그래서 때로는 좀 따끔한 말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 아까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2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부모 생각과 달리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재수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뭐 재수를 하겠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네가 벌어서 하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모들은 자녀분들이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 자녀와 등을 질까봐 그게 겁나갖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딱 봐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가 뭐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공부머리가 좋았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뭐 학교 그만둔다 그랬을 때 나는 못 도와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자녀분들한테 그게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